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 거취를 두고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대표직을 사임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총선 공천 이대로라면 총선 공천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도 그 생각은 계속 갖고 계시죠? 그러면요. 전 줄곧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가는 거 반대를 했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한 뭐 80% 가깝게 절대적 지지를 받아서 선출됐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고 어두운 그림자가 먹구름이 밀려오고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러면 빨리 진퇴를 결정해라 그랬는데 그 이후에 돈봉투 사건이 터졌고 맞습니다. 또 이번에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과거의 문제입니다. 네. 또 돈봉투 사건도 2년 전에 과거의 문제고 맞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도 과거의 문제. 네. 그러나 그를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는 현재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이 미적미적되고 뭐가 좀 분명치가 않고 뭐 어떤 경우는 탈당 권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받잖아요. 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탈당했다고 하지만 추론해 보면 지도부에서 하여튼 뭐 어떤 저기가 있었으니까 탈당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고. 네.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도 뭐 억울한 걸 풀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전격적으로 탈당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끝나는 거냐 이거죠. 당 지도부의 또 당 대표의 리더십이 그냥 탈당시키는 것만으로 다 꼬리 자르기 하는 모양새를 만들었는데 네. 결코 그거는 온전한 리더십이 아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배경이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지금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있어가지고 아주 과단성 있게 쾌도난마처럼 어떤 그 시비를 가리고 제재를 징계를 가지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판단력이 분명치 않아서 제대로 못하는 건지 민주당의 이런 위기 속에 2중 3중 몰려오는 그런 위기를 네. 잘 극복하는 리더십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예전에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감한 결단이나 이런 걸로 사실은 위기를 좀 극복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이 당대표 된 이후로는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이렇게 결론이 좀 결정이 좀 늦고 아니면은 뭐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위가 높지 않고 이래서 사실은 좀 당 내에서 좀 답답하다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본인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당대표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뭐 당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면 진상조사부터 들어가고 그리고 나온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지난 동북두 사건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진상조사를 포기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자정기능을 포기하는 거지. 제1당 169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내에서 생긴 어떤 부조리한 또 비리 건이 의혹이 터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상조사도 안 하고 검찰이 수사에 맡긴다. 그럼 바로 직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찰 탄압, 정치 탄압, 검찰의 기획수사 이랬잖아요. 네. 그럼 검찰 기획수사에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을 맡긴다는 얘기인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또 이번에도 이제 진상조사를 뭐 기구를 설치하느니 윤리심판원에다가 조사를 맡기느니 했는데 탈당하고 나니까 실제로는 못한다. 뭐 한다 못한다를 몇 번 번복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총괄적으로 그 리더십 발휘하는 건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네. 제대로 못한 거죠.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이제 내년 총선으로 어쨌든 이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이대로라면 공천도 못 받을 상황이다 이렇게 아니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뭐 공천을 못 받을 것이다라고 저기 한 게 무슨 공관위원으로서 얘기한 게 아니라 수사만 받아도 공천 못 받고 그죠? 수사의 대상만 돼도 지방선거나 또 국회의원 선거나 누가 받습니까? 그리고 또 재판까지 받는 사람은 공천 안 줘요. 그리고 공천 줬다가도 수사받으면 그게 사회적 무리가 있으면 공천 취소됩니다. 그 일반적 기준을 이재명 대표도 똑같이 적용돼야죠. 이재명 대표라고 뭐 예외 취급받고 특별한 취급을 받아야 그건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 원칙적인 약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제가 그랬더니 어느 누가 우리 당에 저를 비판한 사람이 너나 공천 걱정해라 뭐 그러는데 그건 내가 내 공천 걱정하는 거하고 이재명 대표 안 된다는 거하고 그렇게 뒤섞을 문제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나는 일반적 기준에서 그 정도 상황이면 공천 안 하는 게 맞다. 그러면 본인이 공천장을 지금 당대표 계속 있으면
본인의 이름으로 공천장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그 중에 지금 이제 내년 총선에 출마한 사람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텐데 수사받는 사람이 있으면 공천 탈락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이제 관측은 이제 그 공천 작업 마무리하고 이제 뭐 물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공천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엔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 민주당의 간판이 이재명 대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혐오감이 상당히 누적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선당 우사 그리고 누구나 그 전에 또 그런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나중에 무고함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때의 지도부는 다 사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를 안 주기 위해서,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게 완전히 무슨 그냥 저 뒤에 엎어지고 끝까지 뭐 움켜쥐겠다라고 하는데 당 대표도 뭐 다 공직이에요. 공직에 어느 특정인이 매달려 그 사람만 집착해서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우리 당내에서는 이재명 말고는 대안이 없지 않냐. 대안 부재론을 얘기를 해요. 그건 저기 박정희 대통령 시대나 전두환 시대 때 많이 듣던 얘기예요. 박정희 대통령 외에는 누구 없지 않냐. 전두환 대통령 때도 누구 없지 않냐. 네. 아니 민주화 투쟁했다는 분들이 대안 부재가 어디 있어요? 민주정당에서 A라는 사람이 없으면 B가 하고 B가 없으면 C가 하고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사람 중심 정치에 대한 좀 이제 비판적인 그러면요 말씀. 더불어민주당인데 민주당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 중에 또 선출되면 결혼이 생기면 선출하고 또 보충하고 충원하고 그런 것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뭐 더불어민주당이 그 1인 정당이지 공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관련해서 또 이제 이어지는 게 이제 당내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이제 개딸들의 공격 수위 이런 것 두고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혹시 그 의원님께도 이런 좀 비난 문자 이런 것 좀 많이 오나요? 저는 뭐 일상화돼 있습니다. 네. 오다가 안 오면 금다리 현상이 생겨. 네. 제가 어떤 땐 제가 일부러 그 전화도 가끔 하고 그래요. 좀 문자 보내신 분들한테요? 네. 그러면 깜짝 놀래요.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 지냈냐고 왜 문자 안 보내냐고. 저 문자 자주 보내시는 분들이요? 저는 이번에 문자 안 보냈는데요. 이번엔 자기는 안 보냈다? 네. 근데 그런 분도 있고 뭐 지금도 심한 욕하는 분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요. 민주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아니죠. 저는 국회의원이니까 비난까지 할 수 있다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나 폭력이 돼서는 안 되죠. 폭력도 막 잔인한 폭력이에요. 페이스북에 남아 있기도 하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데 제가 휠체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네. 휠체어 바퀴를 빼버려가지고 낭떠러지에 밀어버린대요.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진짜 너무 심한데요? 그죠? 네, 이건 좀 진짜 문자 그대로 도를 넘는 건 뭐 얘기가 폭력이 되니까요. 뭐 이렇게까지 내가 그렇게 미움받을 짓 한 것도 아닐 텐데 그냥 극도의 적대감 그리고 그런 걸 하면서 상대를 집단적으로 괴롭히려고 하는 그러기 때문에 폭력이니까 이런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되죠. 정당 민주주의에서. 네. 민주주의의 위협 세력 아닙니까? 해당 행위고. 네. 이제 해당 행위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관점은 어떻게 보면 그런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이 뭐 이른바 이제 개딸이라고 부르는 그 극성 민주당 원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이제 이현욱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한테 온 문자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윤리감찰을 해보니까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민주당원이 아니다. 민주당원이다 아니다는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뭐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보내는 게 이재명 대표 지지자인 거는 미루어 충분히 짐작이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의원에 대해서 그런 문자를 보냈으니까. 네. 근데 그게 상식의 도를 넘어섰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폭력적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원이냐 아니냐로 하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거죠. 당원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원이 하면 그건 잘못된 거고 당원이 아닌 사람이 하면 그건 뭐 잘한 겁니까? 그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민주시민, 민주적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다른 사람에게 그런 폭력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총 쏘고 칼 쏘고 찌르고 하는 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언어폭력인데. 네. 아주 그리고 집요할 정도로 괴롭히는 거예요. 물리적인 폭력이든 언어폭력이든 쓰는 사람들의 심 상태는 상대에 대해서 우월적 그 강함을 갖고 있다고 자기가 자부하고 있어요. 상대를 얕잡아 보는 겁니다. 네. 상대를 어려워하거나 상대를 존중하거나 하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야, 당신한테 내가 굴복하는 게 아니다. 그래. 더 세게 나가는 건데, 그것도 뭐 한두 번이죠. 또 거기에만 시간 보낼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저 문자폭탄을 받아본 거에 따르면 어떤 분은 양념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남의 얘기라고 쉽게 할 얘기는 아니고 정말 처음 받아볼 때는 밤잠을 못 이뤄요. 그리고 막 24시간 내내 문자 오고 전화 옵니다. 계속 이제 어느 커뮤니티에 이상민 누구 이재명 대표 비판했다. 그러면 제 핸드폰 번호 딱 올리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여야에 다들 있는 것 같아요. 네. 맹목적적인 그 지지자들이 있죠. 네네. 예. 나쁜 그런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당이 반성을 하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지 이게 뭐 당원이냐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가지고 하는 건 그거는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안 보내는 게 좋겠다. 자제 어쩌고 하는데 그렇게 안가하게 얘기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이니까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 되고 대선 후보도 되고 그럼 그 힘으로 지금까지 저 밑바탕에서 팬덤 네. 강성 지지자들 위에 있어서 정치적 힘을 발휘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모래성이라고는 생각됩니다.